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네, 교수님들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이렇게 촬영하는 게 지금 거의 한 2달 만인 것 같아요. 그죠? 오랜만이죠. 네.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연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. 저희 닥터스쿨 채널을 통해서 받은 건 아닌데 구독자 분이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 인생이 더 힘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했어요. 근데 약간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의사가 뭐 돈 잘 벌고 편한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. 이분의 말씀은 아이가 진지하게 의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의정사태나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정무 교수님 얘기했지만 재벌가에선 아들한테는 안 시킨다. 사위한테 시키자.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주제 약간 걱정이 되죠? 좋다고 해도 좀 그렇고 뭐 그렇다고 아주 나쁘다고 또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것 같고 실제로 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 입장이 되게 이해가 돼요. 그러니까 다들 의사가 좋다고는 하는데 정말 내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의사가 돼서 이제 결국 뭐 부모님이 자식 행복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행복할까 그런 게 또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네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우리가 전에는 자녀를 시킬까 안 시킬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자녀 생각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사라는 직업이 좀 힘든 면이 있다.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트로 괜찮다.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거지는 뭐 자영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하고 비교할 때뭐 경제적인 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. 형 어떻게 일단 생각이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힘든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분이 보내주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저는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. 아까 우리 이재한 교수님 얘기했다시피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어요. 왜냐하면 의사가 힘들다 그러면 자동적인 반응이 네가 힘들어봐야 얼마나 이런 게 이제 예상이 되는 댓글이잖아요. 그렇죠. 이 영상에 예상되는 댓글은 니네가 힘들어봐야 이 얘기가 예상이 되지만 그저께에도 3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새벽 3시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. 이제 누군가가 안 좋아진 거예요. 제가 한 사람이 안 좋아진 거면 진짜 안 좋은 일이고 그래도 좋은 일은 병동에 있는 다른 과 환자가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오히려 기뻤어요. 왜냐면 제가 한 수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입원 중인 다른 환자가 나빠진 거였으니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. 내가 잘못한 건 아니구나. 내 책임 아니니까. 내 책임 아니고 그냥 이제 새벽 3시지만 나가서 해결해주면 되는구나. 그렇죠. 해결사로 가는 거니까. 그냥 해결사로. 근데 그런 전화를 받는 게 저는 사실 10년 전만 해도 할만했거든요. 지금 힘들어요. 좀. 3시에 전화 받으면 솔직히 좀 싫어요. 그래서 이런 면들. 과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? 과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회사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약간 지금 우리 셋 다 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다. 그렇지. 그렇죠. 약간 페어한 비교가 안 되는. 페어한 비교가 안 되죠. 약간 그러네. 근데 안 받는 사람들 삶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가 예전에 어쨌든 밤에 전화 안 받는 보직에 있었잖아요. 병동 환자만 보고 입원 병동에 있는 환자만 봤을 때가 원래 그렇게 살다가 잠깐 안 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차이를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거는 바이탈과도 그렇고 뭐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해진 시간에만 책임을 지는 의사들은 생각보다 살만하다. 삶의 질이 뭐 엄청 차이가 나겠지. 나죠. 일단 그리고 내 듀티가 아닌 시점에서는 그냥 수술하는 서전들은 내가 수술하면 이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낙인 같은 게 생기잖아요.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과인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. 내가 주니어일 땐 또 몰랐는데 내 환자가 생기고 내가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런 또이 혹은 지정이의 삶은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자기 성격도 있긴 한데 내가 환자가 좀 안 좋아졌을 때 못 견디는 성격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 내가 생겼어도 내 밑에 있는 뭐 다른 펠로나 전공의가 있고 내가 병원에 있지 않아도 처리해 줄 수 있는 뭐 중환자의학과 선생님이 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빅5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안 받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 컴플리케이션 생기거나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 오히려 콜을 안 받고 정해진 월, 화, 수, 목, 금에만 시간 벌고 내가 수술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신 봐주는 그런 보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. 책임감도 그만큼 없으니까. 확실히 많은 차이가. 나의 효능감 얘기, 내 잘못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이런 거에 비해서. 저는 이게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게 뭐냐면
제가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 의사가 하는 일은 좋게 말하면 남을 돌보는 거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뒤치다꺼리예요. 뒤치다꺼리. 저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를 할 운명인 거예요.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턴 레전트 해가지고 다른 사람 수발 드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. 이를테면 뭐 흔히 잘 알겠지만 췌장암 수술하고 가스트로 요정 아트리 터졌을 때 가서 수습하고 내과 환자가 폐에 물이 차서 숨을 못 쉬면 관 꽂아서 물 빼주고 그리고 수습하고 어디 뭐 운두가 열렸으면 퍼스가 고이면 그거 꽂아서 또 고름 빼주고 이런 것들인 거예요. 제가 하는 일들이.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동안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그냥 맨날 주어진 일이 있고 그거를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. 그냥 그게 다였어요.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쩌다 보니까 EH에 와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좀 힘이 들까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까 밤에 전화 받기도 힘들고 밤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밤에 일어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새벽에 아파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다 남의 뒤치다꺼린 거예요 한마디로.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. 그러면 자녀는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게 된다. 뭐 경제적으로 뭐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죠. 과에 따라서 그것도 다 다르지만.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해낼 만한 성격인지 그렇지 못한 성격인지 아까 정무가 얘기한 것처럼 막 자기 환자가 나빠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못 견디고 막 이런 성격도 있거든요. 사람에 따라서.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낫죠.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데, 그러니까 저도 늘 생각하는 게 자신의 시간을 환자를 위해서 뺏기는가 희생하는 그런 게 큰 것 같아요. 저희가 한호성 교수님께서 예전에 복강경 한참 길게 하실 때 환자의 상처가 적어서 덜 아픈 대신 그 환자의 고통을 서전이 가져간다라고 하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인생의 꽤 많은 부분, 주 8시간 이상을 환자라는 타인을 위해서 무조건 빼고 생각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.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. 환자가 저도 늘고 그러면 힘들었던 것 같고. 저도 그게 힘들어요. 당직을 서면 온콜 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써요. 이를테면 술을 마실 수도 없고 어디 훌쩍 좀 뭐 대부도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강원도의 산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왜냐면은 1시간 내로 가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저당 잡히는 거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크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아이도 점점 크고 뭐 여행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뭐 근데 당직 빼고 당직인 주말 빼고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는 학회 있고 예 그거 빼고 연수교육 또 강의해달라고 하고 그거 빼고 하니까 제가 아들과 약속을 2달 플러스 1주 뒤에 잡고 있는 거예요.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비즈니스 미팅 하듯이 그쵸. 아 내가 6월 셋째 주 주말에 시간이 되니까 그때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내가 기가 차하면서 웃더라고요 옆에서. 위원회 회의 잡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같은 종류의 일인 거잖아요. 원래는 이게 더 메인인데. 그래서 얼마 전에 여행을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같이 엄마 아빠랑 밖에서 자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별거 아닌데 어쨌든 좀 다른 환경에서 자고 딴 거 먹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. 재밌어하지도 않아. 2달에 한 번 가야 재밌어하지 진짜로. 요번엔 어디 가? 이런 식으로 물어봐. 그리고 좀 좋은데 안 가잖아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숨씩 제가 불렀구나. 나는 약간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 보시는 분 중에는 사실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무조건 1대1이잖아 1대1 내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책을 쓴다든지 국가의 정책을 뭐 영향을 준다든지 차를 만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이 편하게 이런 게 아니라 나랑 이 사람 한 명과 1대1의 이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인생에 이 환자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. 그 환자 안 좋을 때는 있죠. 이게 있죠.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이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떠오르고 그렇죠. 근데 이게 반복이죠. 내 의지는 전혀 무관하게 결정이 되잖아. 잘하든 환자들이 못하든 평온할 상관없고. 때는 그건 내 의지가 아닌 거야. 그냥 평온해. 일이 없어. 근데 어떤 주는 나는 사실 바쁜 주였는데 내 애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2명이 올라오면 이제 그 주는 다 와장창이 되는. 그리고 그런 일은 꼭 몰려서 오죠. 그렇지. 애 생일인 주간에 중환 2명 뜨고 그렇지, 그렇지. 밤에 또 뜨고, 다른 환자 그렇죠. 열나고 또 다른 환자 피나고. 그게 나는 불만이야. 이게 약간 하소연 대행진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하자면 회사의 대표다. 뭐 작은 중소기업 회사의 대표 그러면 어쨌든 자율성이 있을 거잖아. 물론 나는 그 세계를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럼 직원하고 비교해야지 근데.
그래도 뭔가 예측은 가능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내가 이 주에 강원도를 갔다 오고 싶어. 그래도 중견 이상이면 대표님 뭐 저 이번 주는 이게 가능할 텐데 나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게 불만인 거지. 언제든 왜냐면 우리 병원도 대형 병원이 아니니까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올지를 몰라.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 있어도 당직이 아니어도 나는 이제 가야 되는 거야. 그럼 나도 이제 멀리 갈 때는 거기에 대한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가. 아예 해외를 갈 땐 차라리 나 휴가를 내버리니까. 근데 그게 아니면 이런 부분. 재환이 말대로 나도 지금까지는 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거든. 근데 지금은 이제는 좀 이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. 병원이 아닌 다른 삶이 좀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저희가 사실 20대에서 30대 넘어올 때는 병원이 우리 삶의 8, 90 이상이었던 것 같잖아요. 전부였지. 전부였지 사실. 95 이상이네. 95 이상. 전부예요, 전부. 그러다 다른 가족이 생기고 자기만의 삶 중에 이 병원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관성이 또 있다 보니 안 줄어드니까 나의 인생 중에 3분의 1을 일단 남은 3분의 1은 또 자잖아요. 남은 3분의 1에서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나이에 이게 하나도 안 할 건 사람도 있긴 할 거야. 이게요? 그러니까 왜 주변에 워커홀릭들 중에 너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, 있죠. 뭐 다른 직장, 다른 직업군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은 늘 있겠죠. 근데 저희가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것들을 약간 이제 종합해 보면 저희 세 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생각보다. 그리고 나의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여해야 된다. 이런 점이 좀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. 저희가 근데 사람 살리는 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고 그 외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진료를 하시는 외래만 보는 병원에는 안과, 전혀 안과. 이비인후과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의대 생각이 전혀 없다가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정문 앞에 있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계셨는데 너무 편해 보이는 거야. 딱 정해진 시간 10시쯤 열어서 그냥 환자들 경증 환자만 딱 보시고 한 5시면 닫고 딱 가시고 주말에 쉬시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래도 꽤 로컬이니까 꽤 벌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와 참 좋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세계였으니까 그때는. 그런데 저희는 지금 어쨌든 나름의 바이탈과라고 하는 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거지만 그 외에 나머지 외래만 보거나 외래 보고 나서 이제 퇴근하면 사실 입원 환자 없으면은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도도 높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서 우리 얘기만 듣고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애들이 바라는 것도 또 부모님이 바라는 것도 아이가 뭐 엄청난 명의가 돼서 막 큰 명예를 갖는 것보다는 전문직으로서 또 라이센스가 또 평생 가니까 정년퇴직 걱정 없이 자신의 전문 역량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다. 뭐 그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보내려고 했던 거고 저 역시 저 형님한테 그렇게 설득을 받았고 저 형도 가정할과 의사인데 형이 충남대 그때 의대 가서 학교 가서 저한테 설득을 했던 게 저는 공대 가고 싶었는데 좋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그런 거 중에 하나긴 했어요. 이런 것들 너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공대 출신이신데 여기 오면 힘들다 나중에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의대를 가면은 네가 뭐 봉사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의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.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정무나 형의 예를 들어 아이가 의대에 그러니까 대학에 갈 나이가 됐는데 의대에 갈 성적이 된다. 예를 들어서 의대 보낼 거예요? 우리가 한번 이 얘기 하긴 했었는데 지금의 내 생각은 그때하고 또 껴서 나는 약간 아닌 쪽으로 조금 갔어. 왜냐면 요새 이제 내가 나오고 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. 마케팅하는 사람, 비즈니스 하는 사람, 출판 쪽에 있는 사람, AI 쪽 되게 다양하게 만났는데 왜 우리가 의사하고 의사 아닌 일 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죠.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 예전에 비해서. 그러니까 직업이 다양해졌죠.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회사, 큰 회사에서 앉아가지고 막 과장님이 보고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뭐 오피스텔에 이렇게 작은 사무실 같은 거 빌려가지고 한 3-4명이서 일하면서 이제 매출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. 되게 많아졌어. 그죠?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이상 수면 위에 코만 올라오면 숨을 쉴 수 있고 이 정도만 됐을 때 옆에서 보면서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. 친한 친구들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내가 꿈꿨던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했던 경험들은 당연히 나는 직업 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안 좋은 환자 오면 한 달 동안 내 삶을 갖다 바치 내가 뭐 재밌다 안 재밌다의 개념보단 이런 게 의무감이 컸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어떤 내가 재미없으면 안 하면 그만 과장해서 얘기하고 재밌는 것들을 위주로 이제 막 골라가면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아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선 들어. 제가 꿈꾸는 삶이 그거고 근데 다만 저희는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걸 수 있는 거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쉽게 말하면 은행 가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기업에 있거나
뭐 의사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오늘 다 포기하고 스타트업에 조인을 했다. 그 순간부터 이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신 아까 얘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성적이 된다. 근데 얘가 하고 싶어 하면 저는 시키긴 할 건데 그냥 일반적인 의사로 계속 크는 거는 경쟁력도 없고 재미도 없을 거니까 저처럼 좀 다른 일을 많이 해보는 의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업 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볼 줄 아는 게 되었으면 좋겠다. 의사라는 라이센스는 어쨌든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건 가지고 있고 또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마케터보다는 의사 출신 마케터가 더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되고 갈 능력이 되고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건 좋은데 대신 그냥 거기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들도 좀 많이 해봐라고 할 것 같아요. 성적이 안 되면 당연히 못 가니까 그냥 아예 이쪽으로 다른 쪽으로 밀 것 같고 가능하고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웬만하면은 전문성을 살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컨셉을 내가 잘못 잡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약간 의학 연구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약간 궁건해진 거야. 이미.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약간 그래서 만약에 그 아들이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컨셉을 약간 어그로도 좀 끌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자유롭잖아. 그렇죠? 근데 AI 시대에 유튜브는 남을 것 같아. 그럼요. 저는 아주 강력하게 예측합니다. 그럼요. 근데 혹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? 덕후에서 함께 나누는